어둠 속 병원 복도에 형광등이 하나둘 켜진다. 새벽 4시 반입니다. 아직 밤과 아침의 경계가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 김정희는 오늘도 병원 보호자 의자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가 먼저 반응합니다. 아픈 건 익숙해졌습니다. 커튼 여는 소리. 시어머니는 잠들어 계십니다. 중풍으로 몸 한쪽이 굳었고 치매는 몇 해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말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방이 너무 조용해지니까요. 기저귀를 갈고 로션을 바르고 손을 주무릅니다. 이 손을 20해 넘게 봐왔습니다. 결혼하던 해 정희는 이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집의 간병인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 처음 서명한 사람은 정희였습니다. 요양병원 상담을 받은 사람도 밤샘 간호를 한 사람도 항상 정희였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나갑니다. 기저귀 값은 카드 할부로 끊었습니다. 영수증은 정희 지갑에만 쌓입니다. 여보, 오늘 병원비가 조금 더 나왔어요. 검사 하나 추가됐대요. 남편 성우무심하게. 그래.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잖아. 그 말은 늘 이렇게 나옵니다. 숨 쉬듯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말은 누군가에게는 위로지만 누군가에게는 명령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박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으니까요. 성호과거 회상대사.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가족이잖아. 그 말은 늘 정희를 이 자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양병원 식당. 정희는 반찬을 챙깁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반찬은 이미 드실 수 없게 됐는데도 습관처럼 고릅니다. 이 사람의 취향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고 묻는다면 정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정희가 더 잘 안다고요. 정희는 늘 며느리입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항상 들어온 사람입니다. 밤 병원 창가. 이상하죠. 20해를 한 집에서 살았는데 아직도 이 집에서는 손님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정희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요. 김정희는 아직 모릅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게 될 거라는 걸. 조용한 새벽 공기, 오래된 아파트 복도 소리. 정희는 그 집에서 20해를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0해를 버텼습니다. 결혼을 하고 들어온 날도 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 하나였죠. 아침은 늘 제일 먼저였습니다. 시어머니 약부터 챙기고 밥을 올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야, 간이 좀 싱거운 거 아니냐? 아, 네 어머니. 다시 맞출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간은 이미 어제와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과거도 현재도 괜히 미안한 쪽이 정이었죠.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더 일하는 날이었죠. 밤 12시가 넘도록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한 거잖아. 집안일인데. 그 말은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명절 아침에만 왔습니다.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형수 수고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나갔습니다. 아가씨는요? 멀잖아. 애도 있고. 멀다는 말은 늘 정의만 가까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을 때도 정희가 먼저 병원에 왔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밤새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쉬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먼저 나오는 말이었죠. 회사에서 바빠서. 오늘은 일찍 못 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바쁜 쪽이 당신이냐고는요. 20해 동안 이 집에서 정희의 자리는 늘 같았습니다. 비어있으면 안 되는 자리. 하지만 없어도 되는 사람. 여보, 나도 가끔은 좀 쉬면 안 될까?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다들이라는 말에 나는 포함된 걸까? 이 집에서 내가 아닌 사람이 있었던 걸까?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춥니다. 거울처럼 반사된 싱크대에 자기 얼굴이 비칩니다.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자기를 잊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내 집이 맞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조문객이 모두 떠난 뒤의 정막. 장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꽃도 치워졌습니다. 남은 건 집안에 퍼진 이상한 공기뿐이었습니다. 20해를 살았던 집인데 그날따라 처음 들어온 집처럼 낯설었습니다. 거실, 낮은 목소리들. 형, 이제 집 정리해야지. 정희는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정리라는 말이 청소를 뜻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요. 차근차근 하면 되죠. 그 말에 시동생이 잠시 정희를 봅니다. 눈길이 짧았습니다. 형수, 이 집 형 명예 아니에요. 그 말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명의였다가 유언장대로 내 앞으로 넘어갔어요. 정희는 말뜻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도 아니라고? 정희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은 말이 없습니다. 눈을 피합니다. 여보,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남편은 입술을 한번 깨물고 고개를 숙입니다. 예전부터. 그 한 단어로 20해가 무너졌습니다. 20해 동안 이 집에서 밥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봤습니다. 명절마다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걸 장례가 끝난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 아무도 답하지 않습니다. 형수도 알잖아요. 어른들 뜻이 그런 걸 어떡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벽을 짚습니다. 집이 기울어진 것처럼 세상이 흔들립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였냐고.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엽니다. 가족이잖아. 이제 와서 그걸 따져서 뭐해. 그 말이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가족이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주방으로 갑니다. 습관처럼 싱크대 앞에 섭니다. 컵 하나를 들다가 손에서 떨어뜨립니다. 유리가 깨집니다. 그 소리에 아무도 달려오지 않습니다.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기가 돌본 집은 있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자리는 없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정희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이른 아침 현관 쪽에서 나는 문 여는 소리, 마치 일정 하나를 알리듯 전해졌습니다. 형수, 집 정리되면 나가주셔야겠어요. 정희는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가라는 말이 이 집에서 자기에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가라고요? 네, 이제 제 집이니까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여지는 없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무 말 없어. 남편은 한참 뒤에야 말합니다. 남편, 태운 말도 이해는 해야지. 괜히 크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은 중재가 아니었습니다. 회피였습니다. 정희의 숨이 가빠진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 남편은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계를 봅니다. 그 순간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장면 전환 법무사 사무실. 작은 사무실. 낡은 책상. 서류를 넘기는 소리. 법무사. 형수님 명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말입니다. 법무사. 거주 기간이 길어도 법적으로는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법무사.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정희는 그날 알았습니다. 20해가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이 집에서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짐이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죠. 정희는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크게 울지 않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눈물은 한참 뒤에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정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합니다. 이미 끝났어. 남편은 더 말하지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닫습니다. 현관에 섭니다.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집안의 정막. 정희는 말없이 짐을 쌉니다. 크게 싸지 않습니다. 들고 나갈 수 있는 만큼만 챙깁니다. 이 집에서 20해를 살았지만 정작 자기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수건, 옷 몇 벌, 약봉투, 그리고 사진 한 장. 정희는 사진을 잠시 봅니다. 젊은 날의 얼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가족인 줄 알았지.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혼잣말입니다. 방을 하나씩 둘러본다. 부엌, 거실, 안방. 정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밤 냄새, 명절 밤의 기름 냄새, 병원에서 돌아온 새벽의 피로. 이 집에는 정희의 시간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희의 이름은 없습니다. 가방 하나를 듭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뒤돌아봅니다. 길게 보지 않습니다. 짧게 한 번만 봅니다. 미련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낡은 원룸, 작은 창, 낮은 천장. 정희는 짐을 내려놓고 한참 서 있습니다. 이 집은 좁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희가 창문을 연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차갑지만 가볍습니다. 조용하네. 그 말에는 외로움도 있고 안도도 있습니다. 침대에 앉는다. 정희는 휴대폰을 봅니다. 연락은 없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조금 납니다. 소리 없이 짧게. 정희는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닙니다. 이제 울 수 있어서 운 겁니다. 잠시 후 정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쓰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가 돌본 집이었지만 내 집은 아니었네. 잠시 멈춘 뒤 그래도 이제는 내 시간이네. 가족이 아니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정의는 자기 편입니다.